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교육그룹에 근무하는 이문배라고 합니다. 근본 학습하실 내용은 스텝7 소프트웨어인 시메틱 매니저를 활용해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작업은 PLC를 처음 사용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메틱 매니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에 시멘스 오토메이션의 시메틱 매니저를 선택해서 찾거나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메틱 매니저를 2번 클릭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현재 실행되어 있는 초기 화면을 나타내고 이 초기 화면에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면 파일에 New 라고 해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사용자가 임의로 편리한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09 13 이렇게 해서 숫자를 입력하거나 혹은 문자를 조합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고, 저장된 위치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브라우저를 눌러서 변경 가능합니다.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즉 시메틱 매니저의 제일 첫 번째 작업은 이와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서 갖고 있는 이름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오브젝트 프로퍼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퍼티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이 설정된 값을 그냥 사용하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체크를 한 후에 설정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속성이 설정되게 됩니다. 지금 설정한 이 내용은 윈도우의 OS 환경이 랭귀지가 한국어일 경우에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을 아무 랭귀지, 즉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랭귀지 하에서도 프로젝트가 열리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체크한 후에 OK를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에 대한 속성, 즉 프로퍼티가 완성이 됩니다. 자, 화면을 크게 해서 두 번째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은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Insert New Object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드웨어 스테이션과 네트워크의 종류와 그리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로 한 하드웨어 300이나 혹은 400의 스테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스테이션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추가된 스테이션을 확인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드웨어의 내용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하드웨어를 2번 클릭 하게 되면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이 동작이 되고 사용자는 해당되는 스테이션에
하드웨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로 하드웨어를 2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당되는 하드웨어를 2번 클릭하게 되면 하드웨어를 설정하는 컨피그레이션 화면이 나타나고 이 부분은 하드웨어의 목록을 갖고 있는 카탈로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PC가 갖고 있는 모든 하드웨어 정보를 나타내는 창이 되고, 밑에 있는 창은 그러한 하드웨어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즉, 이 창과 이 창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밑에 있는 창이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되는 스테이션 300을 선택한 후에 300이 갖고 있는 카테고리 C7에서부터 SM, 즉 시그널 모듈까지의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PLC를 설치할 때는 렉이나 혹은 베이스를 먼저 설치한 후에 파워 스플라이 혹은 CPU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고, 프로세서와 인터페이스 해 줘야 될 부분의 시그널 모듈을 사용자가 설정하는 순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렉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은 네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인 실제 이름은 딘 네일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전장품을 설치할 때 이와 같은 금속판에다가 PLC가 갖고 있는 모듈들을 이렇게 선반처럼 설치를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렉이라고 하고, 이 렉은 딘 네일이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손쉽게 탈착 그리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네일을 한번 선택해서 2번 클릭하거나 혹은 드래그 앤 드롭 마우스로 위에 있는 창이나 혹은 아래에 있는 창에다가 갖다 놓으면 렉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렉은 유니버설 렉, UR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 여기에는 CPU를 비롯한 모든 IO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렉이 선택이 되면 PLC를 실제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우리는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고 논리적인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를 일치시켜서 PLC를 처음 사용하기 위한 작업이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은 모든 하드웨어의 속성과 특성 등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워 PS 파워 스플라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파워의 종류가 나오고, 해당되는 파워 스플라이의 물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실제 렉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워 스플라이를 클릭을 해보면 이 파워 스플라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바로 밑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오다 넘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이러한 PS의 사양 그리고 규격만 가지고 구매를 내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번호처럼 오다 넘버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지멘서사에 제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있어서 이 오다 넘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오다 넘버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실습 장비의 파워 스플라이, CPU는 파워 스플라이는 307 5A가 되고, 오다 넘버는 12A00 0AA0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즉, 해당되는 이 파워에 해당하는 것을 찍고 렉처럼 2번 클릭을 하거나 혹은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에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파워가 설치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에 대해서 설치가 되면 이와 같이 5단 바와 그리고 사양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파워 서플라이를 역시 2번 클릭을 하게 되면 파워에 대한 프로퍼티,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드웨어를 설정을 하거나 컨피그레이션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듈, 즉 제품에 대한 프로퍼티, 속성에 대한 설정이 또한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워를 사용을 하는데 이 파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속성은 특별하게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단한 이름 그리고 코멘트 이런 것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는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해서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다음은 CPU가 되겠습니다. 자, CPU를 클릭을 해보면 많은 종류의 이러한 CPU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순으로 성능이 좋은 CPU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급 기능이 필요하면 숫자가 높은 CPU, 혹은 저급 혹은 보급형의 기능이 필요하면 낮은 숫자, 즉 가격이 낮은 CPU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실습 장비에 사용되어져 있는 CPU는 315-2DP라고 하는 사양을 갖고 있는 CPU가 되겠습니다. 자, 이 CPU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MPI에다가 프로피버스의 2가지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2DP라고 읽었습니다. 만약에 2DP가 아닌 그냥 312나 혹은 그냥 315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피버스는 사용할 수가 없고 only MPI만 쓸 수 있는 CPU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어떤 기능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CPU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CPU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CPU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또 5단 바, 즉 사양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5단 바의 모습들이 보이고, 이 5단 바 역시 제품과 일치시켜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나오는 5단 바가 가장 최신의 CPU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단 바를 확인해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선택을 하게 되면 항목이 나오는데 이 항목을 우리는 펌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펌웨어는 PLC CPU에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에다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펌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펌웨어는 언제든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펌웨어가 되겠습니다. 해서 2가지 펌웨어 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해당되는 CPU 펌웨어를 선택한 후에 역시 더블 클릭 혹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CPU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CPU를 설치하면서 필요한 프로퍼티를 자동적으로 묻게 됩니다. 자, 어떤 프로퍼티를 묻게 되느냐 살펴보니까 프로피버스 인터페이스 DP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자동적으로 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선택한 CPU는 315-2DP이기 때문에 MPI에다가 프로피버스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 프로피버스에 대한 속성을 묻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통신 설정을 하고 한 후에 마지막에 설치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우선 어드레스 그리고 해당되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 속성 등을 묻게 됩니다. 지금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상에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항목은 굉장히 기능이 고급적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를 이와 같이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속성을 물어봤는데 그거 외의 속성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 CPU를 2번 클릭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CPU에 대한 프로퍼티가 역시 CPU를 더블 클릭하니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프로퍼티, 속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프로퍼티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거나 혹은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환경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 중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에 관련된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통신에 관련된 내용 역시 프로퍼티를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어드레스, 그리고 통신 속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캐리해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 외의 속성들을 살펴보면 제너럴에서 스타트업, 클럭 메모리 해서 토탈 10개의 프로퍼티 속성을 갖고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중요한 속성, 꼭 필요한 몇 가지만 필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고급 기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필요로 한 속성은 뭐냐 하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속성이 됩니다. 자, 스타트업은 PLC를 새로 시작할 때, 즉 파워를 껐다가 켜거나 PLC를 스톱했다가 런하거나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파워를 껐다 켜면 스타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웜 리스타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웜 리스타트는 현재 보시면 콜드 리스타트, 핫 리스타트가 있는데 이제 비활성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315-2DP의 CPU는 이러한 속성을 선택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격이 비싼 고기능의 CPU를 선택을 하게 되면 콜드 리스타트와 핫 리스타트가 활성화되고 사용자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웜 리스타트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PLC를 재시작할 때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보존할 것인가 보존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경우에 순을 선택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어떤 메모리는 보존을 하고 어떤 메모리는 보존을 하지 않고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웜 리스타트 기능을 쓰게 되고, PLC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재시동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웜 리스타트와 관련된 항목은 바로 린텐티브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린텐티브 메모리는 데이터를 유지할 것입니까?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웜 리스타트라는 말은 상관관계가 있는 프로퍼티는 린텐티브 메모리다, 이렇게 알고 사용자가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린텐티브 메모리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린텐티비티, 즉 데이터를 유지하는 영역이 자동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M 바이트 제로가 16개다 하는 말은 M 바이트 0에서부터 M 바이트 15까지는 파워를 껐다 켜거나 스위치를 스톱 했을 때 정전 유지 기능을 갖겠다 하는 그런 말이고, 그 외의 영역은 유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영역을 더 확장을 하고 싶으면 클릭을 한 후에 이 값을 더 올려주고 혹은 늘려주면 이 영역은 유지 영역이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이라고 세팅을 하게 되면 M 바이트 0에서부터 M 바이트 49번 50개의 메모리는 정전 유지 기능을 갖겠다 해서 사용자가 임의의 값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타이머나 카운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이클 클럭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CPU에 대한 프로퍼티 속성은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속성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PLC를 처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고 또 많이 학습을 통해서 내용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PLC에서 꼭 필요한 그런 용어입니다. 스캔 사이클 모니터링. 자, 이 부분은 PLC 초보자에게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내용이지만 꼭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시하는 시간이 150ms다. 어떤 걸 감시하느냐? PLC의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반복 연산이 됩니다. 프로그램, PLC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거죠. 이 반복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스캔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PLC에 따라서 실행 속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뭐 20에서 50ms의 값을 갖고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프로그램이 계속 연속적으로 20에서 50ms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20mm 혹은 50mm 사이에 프로그램이 다 처리가 되지 못하고 연산이 중지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감시 시간을 정해놓고 150ms가 오버되면 스캔 사이클 모니터링 타임이 오버되었습니다 해서 PLC CPU를 스톱시키는 기능, 이 바로 스캔 사이클 모니터링 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50ms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값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스 6000ms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부분입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은 통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CPU가 통신을 할 때 맥스 커넥션이 리소스가 몇 개냐 하는 성능을 나타내고, 지금 현재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CPU의 성능이 올라가고 고급화되면 이 숫자 역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설정되어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토탈 14개가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가 2개가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개는 지멘스 시스템이 아닌 아들 스테이션, 비지멘스 제품과 통신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통신 숫자가 2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비지멘스 제품의 스테이션과 통신을 만약에 하게 되면 2개 이상의 통신을 하게 되면 이 숫자 값을 조정을 해서 비지멘스 제품 아들 스테이션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PLC CPU는 많은 프로퍼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PLC CPU에 대한 프로퍼티 속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